친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쿠라가 석탑을 원한 이유는 한 가지였다. 자선당에 걸맞는 짝이 필요했던 것이다. 오쿠라의 요청을 받은 총독부는 공진회 때 전시물로 지방에서 옮겨왔던 탑을 넘겨주기로 결정한다. 고려시대의 5층 석탑이었다. 총독부의 요청에 따라 조선고족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도를 허가한다. 조선에서는 너무도 흔한 석탑이라는 것이다. 제일 그냥 반듯하고 표준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석탑이 그냥 모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그 당시 시대상을 돌출하게 이렇게 발견한 그런 건 아니고요. 딱 그냥 그 당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반듯한 형태의, 아주 정갈한 형태의 어떤 석탑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5층 석탑이 있던 장소입니까? 이 석탑이 원래 있던 곳은 경기도 이천이었다. 이천 향교 옆, 지금은 학교가 들어선 이곳에 5층 석탑이 있었다. 이곳에는 5층 석탑과 쌍을 이루었을 석탑만이 3층만 남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예, 농구대 있는데 그 근처야. 예. 최근까지 있었어요 거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3층 석탑이고. 예, 3층 석탑이고 5층 석탑은 보나마나 쌍탑이니까 저편짝에 어디 그만침 강당을 사이에다 두고 양짝에다가 그 거리가 만복게 그렇게 거기쯤 다 갖다 지었겠죠. 오쿠라의 집은 현재 호텔로 바뀌었고 호텔 안에 오쿠라 집고관이 있다. 이천의 5층 석탑은 식민지 조선의 절대 권력인 총독부와 일본 재벌 간의 정경유착의 결과로 이곳 도쿄로 반출된 것이다. 한 사업가의 개인적인 소유를 위해 반출된 지 90여 년. 최근 이천 시민들은 이천 석탑의 반환을 오쿠라 집고관 측에 요구하고 있다. 야마구치 현은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의 고향이다. 이곳 현립대학에는 데라우치가 조선 총독 시절 수집한 도서들이 기증돼 있다. 이름하여 데라우치 문고다. 통감과 총독으로 7년간 한국에 있으면서 수집한 천여 종, 1,500여 점의 고도서와 그림들로 실로 그 양이 엄청나다. 데라우치는 조선의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별도의 직원을 두었을 정도로 고서적 구입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 이 수많은 고서들과 그림들이 수집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식민지 조선에서 최고의 권력을 지닌 총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총독부의 취조국 문서. 이 문서에는 또 다른 권력자 이토 히로부미의 도서 반출 기록이 남아있다. 이토가 생전에 한일 관계 조사를 위해 반출한 책이 일본에 있으니 총독부가 양도를 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문서 뒤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반출해간 도서의 목록이 있는데 그 양이 무려 77종 1028책에 달한다. 반출 목록에는 최치원의 개원 필경을 비롯해 우리의 역사 인물에 대한 전기와 문집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초대 통감으로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이토 히로부미는 이미 최대 고려자기 장물합이라 불릴 정도였고 권력을 이용한 우리 문화재 반출의 주범이었다. 도자기라든가 그런 골동품의 경우와는 달리 특히 이 서적의 경우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간 것으로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거나 통감 권력을 남용을 해서 약탈을 해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식민지에 있어서의 그 문화재 반출이라는 문제에서 아주 최악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반출한 도서는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일부 반환되는데 11종 90책에 불과하다. 식민지 최고 권력자의 문화재 반출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총독부 스스로 눈감은 문화재 반출. 일본은 아직도 스스로의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국가 간의 문화재 반환의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일제가 가져간 우리 문화재에 대한 실증적 자료와 연구가 부족했고 일본 측의 무성의한 자세로 문화재 환수가 뜻대로 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일협정으로 인해 더 이상 일본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문화재 환수를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에 대해서 팔을 붙이고 나선 건 바로 민간이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했던 북한대첩비의 환수나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 반환 등이 그것입니다. 신라의 천년고찰 월정사. 임진왜란 이후 월정사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강원도 오대산 속에 위치한 월정사는 전란을 피해 실록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던 것이다. 오대산 사고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다시 출판한 실록을 비롯해 왕실 관련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 사각은 조선왕조 실록과 또 여타의 문헌들이 이 사각에 보존이 되고 서는 보각은 왕실과 관련된 문헌들, 이제 조선왕조의 이 족보랄까 이런 그런 계보도, 그다음에 뭐 의진이라든지 어필이라든지 또 조선왕실 의계라든지 이런 왕실과 관련된 문헌들이 보존이 되고 있었습니다. 1909년 조사에 따르면 오대산 사고에는 철종까지의 실록 761책, 의궤 380책을 포함해 모두 3,610책이 보관되어 있었다. (1914년) 오대산 사고에서 보관하던 책 모두가 도쿄 제국대학의 요청으로 일본으로 반출된다. 월정사에 남아있는 오대산 사적은 반출 당시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오대산 사고의 책들은 모두 주문진으로 옮겨졌고 그 짐만 해도 150짐으로 모두 8일이 걸리는 큰일이었다. 주문진에서 배에 실린 실록은 한 달이 지난 11월에야 도쿄대학에 도착했다. 오대산 사고본 실록의 반환에 앞장선 것은 한 젊은 스님이었다. 일본에 유학 중이던 해문 스님은 우연한 기회에 오대산 사고본 실록이 도쿄대에 보관되고 있음을 알고 반환 운동을 벌인다. 해문 스님은 6차례 일본 방문과 3차례에 걸친 도쿄대와의 협상을 통해 오대산 사고본 실록의 반환을 이끌어낸다. 한일 협정 당시 실록에 대한 우리 쪽의 반환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오대산 사고본 실록이 관동 대지진 때 모두 소실됐다며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다. 576건에 이르게 되었는데 2006년 7월 오대산 사고를 떠났던 실록이 93년 만에 돌아왔다. 해문 스님은 잊혀져 있던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 의궤를 찾아냈다. 의궤는 일본 황궁에 있었다.
제가 2006년 10월에 일본 국내청에 가서 의궤를 열람해 보니까 대정